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여수 산단의 전기요금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줄어드는데 전기요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전기료 감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의 불황 속 여수 산단 기업들은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2조 원을 냈습니다. 4년 전 1조 2천여억 원에서 60%나 늘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기업 관계자는 나프타를 열분해하는 NCC 시설에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다며 전기요금은 제조 원가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수 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21년 93%였던 공장 가동률은 최근 81.5%까지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은 줄고 있는데 갈수록 오르는 전기료로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인상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인상분을 감면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가시화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급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10.2% 정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제가 간곡하게 정부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 어려울 때에 생산원가 어떤 그런 부분들라도 좀 도움을 주십사.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도 관심입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석유화학 업계의 바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이제 법을 수용하고 나갈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산자부 장관 내정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여수 상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전기요금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해당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대법원이 순천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연양뜰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과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건을 기각했습니다. 순천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여순 사건은 숱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위원회 뉴라이트 인사 구성과 지연되는 희생자 결정, 탄핵을 변호한 보고서 작성 기획 단원 등 논란이 생길 때마다 유족들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새 정부에선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1, 2차에 접수된 여순 11구 사건 희생자 신고는 7,465건.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건 겨우 35.6%에 불과합니다. 유족에게 더딘 희생자 결정만큼이나 큰 걱정거리는 또 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 기관인 중앙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위촉된 뉴라이트와 극우 인사들이 정권 퇴진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진 사퇴 등의 중앙위 전면 재구성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축구장을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말이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그걸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단원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3달 가까이 2기 단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하며 가장 먼저 언급한 제주 4.3 사건과 달리 여순 사건은 지역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순 사건 소외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평화재단 건립 등 여순 사건 위령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새 보고서 작성 기획단원으로 학계와 전문가 8명을 중앙위에 추천했습니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위령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학위에서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회의 개최와 희생자 인정 기각 등 숱한 논란으로 지역사회 분노를 샀던 중앙위원회. 유족들은 하루빨리 재정비를 거쳐 중앙위 운영이 정상화하길 새 정부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발사체 개발과 핵심 부품 인증 등을 수행하는 전담 지원센터로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고 고흥군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7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늘 국립순천대 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지역교육 경쟁력 회복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범대 부속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의원은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대학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나눌 때 주민등록 인구의 생활 인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차원이지만 교통 접근성이 낮은 섬이나 외곽 지역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포함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한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통근자, 학생 등 유동인구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구 지표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지역 간 생활인구 격차는 뚜렷합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경기 688만 명, 인천 514만 명 수준이지만 전남은 279만 9천 명으로 3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남 내부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광주에 인접한 담양은 482만 7천 명, 화순은 417만 2천 명으로 높지만 도서 지역인 신안은 244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신안군은 꾸준히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지만 기차나 차량으로 목포까지 이동한 뒤 다시 배를 타야 도달할 수 있는 도서 지역입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도시처럼 당일 방문객 중심의 생활인구 구조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광주와 인접한 담양과 화순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출퇴근, 관광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생활인구가 높게 나타납니다. 거리라든가 시간적 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 수치로 적용했을 경우는 거리가 먼 지역은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교통인프라, 정주 여건, 행정비용 등을 반영해 생활인구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인구 반영은 지방 소멸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 적용은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수욕장 54개소를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도내 해수욕장은 모레인 5일 여수, 웅천, 모사금 등 9곳을 시작으로 둘째 주에 장흥, 목포, 보성, 셋째 주 함평, 고흥, 해남, 무안, 영광, 진도, 신안, 넷째 주엔 완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남도는 모두 27억 원을 투입해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수상 오토바이 등 3,700여 대의 안전장비와 2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했고 수질과 백사장 환경검사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팝과 트로트,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여수 K-메가 아일랜드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8일간 여수 엑스포 스카이타워 일대에서 열립니다. G.O.D의 손호영, 김태우를 비롯 이승기, 하성운, 10cm 등 국내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트로트, 재즈, 라틴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도 함께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선 한여름밤 불꽃쇼와 드론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고 푸드코트와 포토존 등 즐길 거리도 준비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열린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 토요일 리그 1위 인천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최근 외국인 공격수 등을 영입했고 부상이었던 주요 자원들이 복귀하면서 전남은 인천을 상대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최근 4경기 3무 1패. 전남 드래곤즈는 패배 위기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을 쌓았습니다. 야, 오늘 전남은 하남, 고태원 머리로 다시 원점 돌려놓습니다. 초반 원정 10연전 여파로 홈에서도 체력적 부침과 부상을 겪은 전남.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 외국인 공격수 르본과 함께 김주엽, 최한솔 등 부족한 포지션을 보강할 즉시 전력감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유럽리그 경험이 풍부한 르본은 빠른 속도와 돌파력을 갖춰 후반기 전남 공격의 활로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I'm ready to give it back on the field and I'm really here to help the club and I hope that the fans will be happy of me. 전남의 이번 라운드 상대는 K리그2 1위를 달리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은 최근 15경기 무패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전남은 지난 원정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새 영입생과 부상 선수가 돌아오면서 선수단을 보강한 전남은 인천을 홈에서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인천을 한번 꺾고 저희들도 다시 상승 곡선을 좀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 중반으로 접어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위권 경쟁. 이번 경기로 1강 인천을 추격하느냐, 중위권으로 밀려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총력전을 예고한 전남과 인천의 한판 승부는 이번 주 토요일 7시 이곳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수온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대응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수온 적조 특보가 발령되면 전남도 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피해 우려 해역에는 현장 대응반을 배치합니다. 또 14개 시군에 462억 원을 지원하고 산소 공급기와 면역 증강제 등 대응 장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고수온으로 574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장마 기간이 짧고 폭염이 빠르게 시작되면서 고수온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순천시가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루어졌고 경로당 등 실내 무더위 쉼터와 동성공원 등 다중 이용 장소가 대상입니다. 순천시는 무더위 쉼터 731곳과 횡단보도 그늘막, 공원 안개 분사 장치, 살수차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오늘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초청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전략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부시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울산의 기업 지원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 현장 지원 노하우도 설명했습니다. 또 안 부시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으로 여수 산단이 어려움에 빠졌다며 기업 현장과의 소통 강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전략도 제안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불볕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기온이 23도에서 24도, 한낮 최고기온이 30도에서 34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 여수 광양항 중흥부두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염산이 누출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방제선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4시간여 만에 해상 방제를 완료했으며 소방당국도 육상의 오염물질들을 제거했습니다.